녹화 시작을 안 눌렀었어. 오, 소름. 오, 소름 끼쳤어. 다행이다. 익숙치 않았구만. 아, 이건 뭐랄까, 이거 녹화 도우미한테 확인을 부탁하기도 애매한 게 너무 조그매갖고 이게. 아하,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정신줄을 잡는 수밖에. 아무튼 그래서 얘는 그 불상사가 생겨도 녹화가 끊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요. 자, 봅시다. 여기서는 우리는 그 명사 파트에서는 일단 셀 수 없는 명사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다가 끊겼던 집합명사류들이에요. 그래서 집합명사와 군집명사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카테고리가 이 책은 아무리 봐도 되게 이상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명사들은 뭐냐면 얘네들이 소위 응? 어머나? 너 이 녹화가 잘 되는 거겠지? 또 싸늘한데. 근데 그럼 39,000원 또 버린 건가? 자. 오케이. 일단 안 끊기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내가 이래서 곰류를 싫어한다니까. 애들이 질척대. 돈 줬으면 됐지. 싸지도 않잖아. 39,000원인 주제에. 뭐 아무튼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분류하냐면요. 이걸 패밀리형 집합 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패밀리형 집합명사는 집합명사 혹은 군집명사라고 분류가 나뉘는데, 지난 시간에 말했죠. 군집명사로 분류가 되는 때는 얘네들이 여럿이 모여있는 단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무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무리 개개인들을 머릿수를 합한 걸로 카운트를 해서 복수가 되는 거고, 집합명사라는 건 하나의 집합, 하나의 집단으로서 단수 취급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밀리형 집합명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은 상황, 맥락이라고 합시다. 맥락이나 의미에 따라 단수, 복수가 다 가능하다. 단복수가 다 가능한 친구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문제를 내기가 되게 애매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외운다면 지난 시간에 형광펜을 쳐놨겠지만, 근데 들어오 보니까 이번 주는 또 주말에 쉬죠? 네. 3주 연속 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네. 개꿀인데? 근데 뭐 괜찮아요. 어차피 명사 파트는 문제 낼 만한 것도 별로 없고. 솔직히 말해서 명사 파트는 우리 수능 문법에 그렇게까지 따라한 것도 못 썼어요. 네. 우리 수능 문법에서 그렇게까지 비중 있게 다룰 만한 부분은 아니라서 대강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신형 문제로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명사와 관사 파트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명사 관사 파트를 틀리는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서술형 문제에서도 엔간하면 부분 점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갑다 하자. 그리고 일단 이게 지난 시간에 외워야 된다는 놈들이었었죠. 폴리스형 집합명사.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뭐야? 특정한 직업군의 사람들의 모임인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그래서 경찰, 성직자, 귀족, 농민. 뭐 농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피슨초에는 소작농이라는 의미도 가져요. 그래서 좀 직업적인 분류에 해당할 때, 추가로 적었던 프레스처럼.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일단 더가 붙어 있고 그 자체로 복수 취급합니다 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고, 캐럴형 집합명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봤던 거죠. 주로 인간이 아닌 생물체 집단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people류라고도 하고 cattle류라고도 해요. 그래서 소, 당류, 가금류, vermin, 해충, 이 친구들은 여기가 포인트네. 관사 안 쓰고요. 복수형 안 써요. 그리고 그 자체로 복수 취급합니다 라는 거 포인트. 그래서 폴리스류랑 사실상 거의 똑같아요. 그럼 차이는 뭐야?
이 직업군류를 나타내는 소위 폴리스류의 집합명사들은 정관사 덜을 붙이고 쓴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녀석들 위주로 구성된 이런 캐러형 집합명사는 관사 안 쓰고 복수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얘가 한번 또 나오죠. 위에서 봤는데. 그래서 패밀리형 집합명사들, 얘네들은 복수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개개인의 합으로 세는 거다. 그리고 단수 취급을 하는 경우는 한 덩어리로 취급하는 거다. 라고 개념을 잡아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분은 얘는 내신 문제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뭐 소위 전체사, 부분사 이런 말도 하는데요. 저는 일단 쉬운 말로 써볼게요. 그래서 전체나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of 플러스 명사의 형태. 전체나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of 명사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 표현들은 우리 책에 쓰여 있듯이 어디에 수의 일치를 한다? 요 명사에다가 수의 일치를 시킨다. 왜 멍 때리고 있어? 움직여. 되게 당연한 거예요. 봐봐요. 내 몸뚱이의 반이 몇 개일까요? 내 몸뚱이를 내 몸통에 뭐라고 해야 돼? 내 몸의 반을 너에게 줄게. 너한테 몇 덩어리가 가는 거예요? 그쵸? 한 덩어리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뚱이가 몇 개예요? 한 개잖아요. 그죠? 한 개를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나눠주면 한 개가 가는 걸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볼까요? 그리고 내 몸의 반을 너한테 주고 나머지 반은 너한테 줄게. 그럼 나머지도 몇 개야? 한 개야. 그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사가 단수면 이 뭐라고 해야 되냐? 이 half of 명사도 단수일 거고요. 이 명사가 복수면 half of 명사도 복수일 거예요. 물론 이렇게 따지지 말고 두 개의 반이면 한 개 단수인데요. 이러지 말고요. 그죠? 그냥 이 명사가 복수면 이 전체 덩어리를 복수 취급한다. 이 명사가 단수면 전체 덩어리를 단수 취급한다. 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거는 수능형 어법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표현들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many나 majority는 있네요. 등도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 다음에 분수 표현들 있죠. 분수 표현, 다시 말해서 기수, 서수로 쓰는 분수 표현. 분수 of 명사면 똑같은 논리예요. 한 개의 4분의 1쪽이면 얘도 단수이겠죠. 그죠? 한 덩어리겠죠. 근데 500개의 4분의 1이면 당연히 4분의 1도 복수겠죠.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수나 퍼센트 같은 표현들이요. 비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뉘앙스예요. 그래서 머시기 of 명사인데 이게 뭐 큰 집단의 일부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나 큰 집단 그 자체를 나타내는 어과 같은 표현인 경우에 이 명사에다가 단수 복수 따라가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 명사인데요. 물질 명사는 일단 셀 수 있는 놈이에요, 셀 수 없는 놈이에요. 네. 어디요? 여기요? 오케이. 퍼센트요. 기수, 서수로 쓰는 분수의 표현. 1/3 같은 애들이요. 그 뒤에는 퍼센트 같은 표현들. 그리고 이제 물질 명사는 얘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뭘 나타내요? 기체, 액체, 가루 형태를 나타내는 것들이죠. 아니면 반죽으로 이루어지는 애들. 이런 애들 물질 명사라고 하는데, 그럼 물질 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복수 표현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럼 수나 양을 나타내야 수하고 양 중에서는 수 쪽이야, 양 쪽이야? 양 쪽이죠. 그죠? 뭐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들은 여기에요. 이 녀석들 집합적 물질 명사라고 불리는 녀석들. 그래서
호이 다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건 정말 전부 다 임 뺍시다. 전부 다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baggage는 baggage랑 같은 의미를 갖는 표현 luggage도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몇 개 추가해 봅시다. 어이구, C가 두 개인데. 얘는 쓰레기예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머시너리가 있나요? 없네요. 기계류. 응. 멀천다이즈랑 똑같은 말이에요. 어디요? 여기 러비시 옆에. 러비시 옆에요? 쓰레기요? 수. 아, 토바코요, 토바코. 담배입니다, 담배. 알 줄 알았죠? 아, 타바코 안 들어봤어요? 시시가 아, 그렇군요. 담배류예요, 담배류. 토바코. 그 다음에 뭐 기계류 하니까 생각나네요. weaponry. 얘는 뭘까요? 무기류.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다 집합적 물질 명사입니다. 얘네들은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복수 취급하는 애들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얘네들은 카테고리가 뭐냐면 집합적 물질 명사예요. 물질 명사. 다시 말해서 셀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예요. 그럼 얘네들은 항상 단수야 복수야? 단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워야 될 내용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진 않은데 되게 아리까리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녀석들은 내신형 문제로는 단복수 어법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이런 애들은. 물론 뭐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이 짚어주시고 문제를 내긴 하겠지만 보통은.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적어놓은 것들은 잘 기억해 놓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내용 확인해 볼까요? 당연해요. 집합적 물질 명사. 집합적이란 말이 붙었지만 물질 명사니까 어는 붙일 수 없어요. 당연히 셀 수 없고 당연히 물질 명사니까 단수 취급할 겁니다. 그리고 much, little 등으로 양으로 표시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되게 쓰고 싶은 게 있는데 쓰고 싶은 단어가 있지만 쓰지 않도록 할게요. 쓰고 싶다. 너무 쓰고 싶다. 너무 쓰고 싶다. 너무 쓰고 싶다. 러비쉬가 있어가지고요. 얘도 쓰레기죠? 얘도 집합적 물질 명사예요. A piece of shit 이렇게 말합니다. 똥쪼가리 같은 놈 뭐 이렇게. shit은요 보통 이제 다양한 배설물류를 나타냅니다. 똥 같은 놈, 얘예요 얘. 예, 똥.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명사의 보통명사화입니다. 말하자면 셀 수 없는 명사에 셀 수 있는 명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막 이걸 꼭 외워야 된다라고 제가 떠들 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읽었을 때 셀 수 없는 명사인데 셀 수 있는 거 취급했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 보고 이런 걸 영작을 해봐라 할 일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지금 영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멀리 봐서는 수능어법이고 짧게 봐서는 고등학교 내신 문제잖아요. 어차피 내신 문제에서 이런 건 그냥 줍니다. 네, 관사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관사와 명사의 관계는. 그래서 대부분의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배열이나 영작을 할 때 관사를 붙여야 되는 명사면 선생님들이 제시어로 관사를 붙여갖고 줘요. 그래서 그냥 그런 값도 합시다. glass는 원래 물질이에요. 유리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셀 수 없는 거고요. 근데 a glass 하면 셀 수 있게 된 거예요. 잔 하나라고 세버린 겁니다. 혹은 glasses 하면 얘로 이루어진 어떤 물건이 되죠. 그럼 안경이라는 물질은 유리 이외의 재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도구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값도 하고 쭉쭉 읽고 넘어갈게요. 여기 명사 파트가 제가 이제 미리 한번 쭉쭉 넘겨봤는데 페이지가 더럽게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언급을 하고 가면 다음 주쯤 끝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갈게요. 물질 명사를 수를 나타내고 싶으면 뭐를 이용하셨어요? 단위를 이용하죠. 그죠? 그래서
뭐냐 저기 요리할 때 설탕 한 스푼 넣어주세요. 아빠 숟가락으로 하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스푼, 두 스푼, 한 컵, 두 컵, 한 조각, 두 조각 이런 식으로요. 뭐랄까요? 종이 한 장은 뭐라고 하죠? 그렇죠. A piece of paper 혹은 a sheet of paper 이런 식으로 단위를 사용한다. 그런가 보다. 고유명사는 아시죠? 넘어갑시다. 고유명사의 보통 명사화. 이거 뭔 개소리지 싶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읽어는 보고 가셔야 되는 게 문법 문제를 봤을 때 He is a Swiss. 스위스는 나라 이름인데 왜 어가 붙지? 틀린 거 아닌가? 괜찮은 거야 라는 걸 알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뭐 하는 사람, 어느 나라 사람, 어느 집안 사람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얘를 보통 명사처럼 센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a man 같이 센다는 거다. He is a Swiss는 뭐야? 스위스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뭐뭐라는 사람, Mr. Lee 사람 이름인데 A를 붙였어요. 왜 붙였게요? 이러는 사람이 말을 걸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에서 하나가 더 있으면 좋은데 여기 있네요. 4번에 사람 이름 앞에 어를 붙이는 경우는 하나 더 있습니다. 뭐뭐와 같은 사람,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 너 같은 사람 욕이 아닌데 욕처럼 들리죠? 내가 하니까. 여기서 A 뉴턴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요. 이 뭐뭐와 같은 주로 위인을 이렇게 불러요. 훌륭한, 빼어난, 훌륭한이나 뛰어난 사람. 그래서 뭐 예컨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I want to be a Newton. 나는 뉴턴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뛰어난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뉘앙스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람 앞에다가 사람 이름 앞에다가 어를 붙이는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메이커 앞에다가 어를 붙이는 경우는 뭐야? 제품이나 작품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이름을 가진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학원으로 치면 뭐냐 김유진 A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요렇게 한다라는 거죠. 동일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뭐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잘했다. 더 때려라 좀. 그렇게 맞아갖고 잠이 깨겠냐? 그 다음에 추상명사요. 이제 명사 파트에서 집합명사만큼 중요한 덩어리가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는 말 그대로 추상적인 명사죠. 그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얘는 기본적으로 없어요. 할 수 없는 명사인데 추상명사는 어떻게 쓰이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긴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여기요.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냥 딱 기억만 하면 돼요. 첫 번째 예문 딱 보면 첫 번째 예시 보면 느낌이 올 겁니다. A man of ability. 어떤 뜻이야? ability 능력이죠. 능력의 남자. 뭔 뜻이야? 유능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man of use 이런 애 같으면 a useful man. 그래서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뭐로 바꾼다? 형용사로 바꾸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는 뭐로 바꾼다? 부사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in reality 직역해볼까요? 얘를 직역하면 실제에서잖아요. 실제에서, 현실에서. 그러니까 뭐야? really의 의미를 갖겠구나.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외워놓으셔야 될걸요. 추상명사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추상명사 itself 얘는 어떤 의미냐? very 플러스 형용사의 의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예문 He is kindness in itself. 그는 친절 그 자체다. 이렇게 해석하면 적당히 의미가 통하는 거예요. 그죠? 그라는 존재는 친절 그 자체야. 어떤 사람이야? 겁내 친절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He is very kind의 의미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He is all kindness. 이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모든 친절이 다 있다.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겁내 친절한 인간이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기억은 해놓읍시다. 언젠가 우리가 이 표현을 봤을 때 어디선가 본 것 같기는 한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해석이 안 써있네요. 뭐뭐뭐 하게도
동사하다. 뭐뭐뭐 하게도 동사하다. 혹은 뭐뭐 할 만큼 동사하다 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아이고 할인데 철수 할 만큼 뭐뭐 하게도. 그래서 제일 이해하기 편한 게 뭐냐면 우리 아래에 있는 예문 중에서 so that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는 나를 도울 만큼 친절했다. 그는 굉장히 친절해서 나를 도왔다. 나를 친절할 만큼 나를 뭐라고 해야 되냐. 그는 친절하게도 나를 도왔다. 말이 꼬이네요. 하루 종일 수업을 안 하고 놀아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오늘 내가 되게 하루 종일 떠드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았어요? 동네 백수처럼? 이게 원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인지 부조화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원래 그 습관과 현실의 괴리? 막 이런 느낌이랄까? 제가 그렇게 빈둥빈둥 거리면서 학원을 유유자적 떠돌 만큼 한가해 보지가 않았거든요. 이 학원 들어와서. 근데 지금 겨울방학 시간표에 다음 주부터는 조금 수업이 늘 건데 그 가장 한가한 시간을 지금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하루에 수업이 2타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뭐랄까 나는 왜 여기에 나와서 앉아있는가 이러면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6층을 돌아다니면서 낮 시간에는 6층을 돌아다니면서 누가 잠이라도 자야 뒤통수라도 때리고 다닐 텐데 왜 아무도 잠도 안 자. 그래서 6층을 몇 바퀴 돌고 괜히 시비 걸고 다니다가 8층에 올라갔어요. 8층에 올라갔더니 애들이 8층 애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 나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교무실에 가가지고 이제 그러면 뭐 교재나 만들어야지 이러고 시작하고 깔짝깔짝 하고 있다가 심심해. 한 1시간 앉아 있었더니 그래서 또 다시 뛰쳐나와 백수처럼. 뭐 아무튼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말이 준 느낌이에요. 뭐 아무튼 행복합니다. 평생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2타임만 수업하고 수업 준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좋아. 왜 주로 학원에서 보는 나의 모습은 항상 뛰어다니고 있지 않든 보통 원래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면요 발음이 있어요. 발음이 어쩌라고. 발음을 잘 하세요. 펄음 잘 해야지 어쩔 거야. CH요? church죠? 교회. 그런가 보다. to trench, charity, mischief. 그 다음에 크로 발음하는 거 얘를 메차닉이라고 읽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혼돈의 차오스는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얘를 찰지게 이렇게 미국에 가가지고 This is a chaos. 뭐지? 중국말인가? 그렇잖아요. 방식적으로 하다못해 카오스라고 나겠지. 근데 물론 카오스라고 해도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건 똑같아요. 케이어스예요. 영어식 발음은. 케이어스라서 카오스라고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뭐라고요? 진명에서 케이어스라고 하면 그것도 못 알아듣죠. 차라리 차오스라고 하세요. 너 수업 어디야? 차오스요. 뭐? 거기 6층 맨 끝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얘 뭐예요? S자 길게 느린 이 발음기요. 발음이죠? 구성음. 뭐라고요? 적분기요. 인테그랄이요? 그렇죠. 인테그랄은 약간 더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나요? 적분이요. 인테그랄 A, B. 맞나? 자, 여기요. chagrin 얘는 뭐냐면요. 원통. 원기둥 아니고요. 분하다. 분통이 터진다는데 그 원통이에요. 원통에서 이 원통이 아닙니다. 요거 아니에요. 원통함이에요. 원통함. 분함. 그래서 뜻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체 카톡에 뭔가가 공지가 올라왔나 봐요. 그 다음에 되게 발음으로 수업하니까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군요. 자, 샴페인은 챔페그네가 아니죠. 챔페그네. 어차피 이게 어원 자체가 영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샴페인. 보통 샴페인에 가깝게 읽으면 되고요. 그 아래 되게 발음을 주의해야 될 것 같은 게 있죠. 쉬버리예요. 욕하는 게 아니죠. 발음이 정확한 발음으로 쉬버리. 빨리 하면 쉬버리. 넘어갑시다.
뭐 액센트 규칙 어차피 우리가 뭐 발음 크게 중요한가요? 듣기만 잘 들으면 되지. 그리고 이제 명사의 수입니다. 쭉 넘어가서 왜 걔는 왜 저승을 헤매다가 돌아와서 책을 버리고 있는가? 별거 없다. 넘어가자. 뭐 이런 거 다 알지 않아요? 다음 y로 끝나면 yi로 바꾸고 es. 이거 뭐 한 5학년 때쯤 많이 하던 거 아닙니까? 5학년 때는 안 하나요? 이런 거? 모르겠다. 5학년을 가르쳐 본 적은 없어서 5학년 때 학원을 다니는 게 더 신기한 거 아니에요? 5학년 때는 이렇게 되게 뭐랄까 이렇게 해맑게 뛰어다니면서 무단횡단을 하면서 축구공을 차고 뛰어놀아야지. 별게 없군요. 넘어갑시다. 불규칙 변화 뭐 열심히 외우세요. 외우면 되지 뭐. 그렇죠? 제가 이제 막 넘어가다가 까먹을까봐 이렇게 넘어가지 말아야지 하는 부분 이렇게 체크해놓고 왔어요. 너무 페이지가 많아갖고. 여기요. 이 친구들은요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얘네들은 잘 기억해 놓읍시다. 그래서 A와 I가 복수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꽤 많이 보신 단어들이 눈에 띌 겁니다. 데이터, 미디엄, 페너메넌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라틴어 이건 그리스어인데요. 그리스어에서 저도 몰라요. 이거 그리스어를 내가 배워본 적도 없고 그 고대 그리스어에서 출발을 한 영어 단어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A나 I가요 현대 영어에서 치면 S나 ES에 해당하는 개념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냥 외우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거 많이 본 거죠. 스티뮬러스, 스티뮬라이 그죠? 많이 본 거더라. 그 다음에 포커스가 복수형인지 처음 알았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포시. 얘는 포사이라고 읽거나 포카이라고 읽으면 돼요. 둘 다 상관없어요. 발음 기호는 포사이 이렇게 읽거나 아니면 포카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포사이, 포카이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영어 단어가 아닌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포커스 빼고 다 진짜 많이 나와요. 전부 다 하나같이. 얘도 빼고. 근데 되게 처음 아는 사실 아니에요? 포커스에 복수형이 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데이터가 복수다. 그죠?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데이텀이 단수며 데이터는 복수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되게 당연한 게 우리가 흔히 취급하는 데이터라는 물질은 원래 데이텀이라는 건 이진법의 수 하나잖아요. 컴퓨터 데이터라는 게 이진수로 구성이 되면 01, 01, 01, 0000이잖아요. 그 0 혹은 1을 데이텀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데이터는 데이터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쵸? 하다못해 뭐 가장 간단한 핸드폰에서 숫자 2를 타이핑을 친다고 하더라도 이건 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튀어나오는 숫자 2바이트일 거 아닙니까? 1바이트겠네요. 숫자는. 뭐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뭐 3번은 그렇게까지 많이 보일 일은 없어요. 그리고 크게 어렵지도 않아요. 우리가 많이 볼만한 건 요 정도 되겠네. basis, crisis, analysis. SIS로 끝나면 SES로 바꿉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synthesis, 얘는 총합 혹은 합성 이런 의미죠. 이 녀석의 명사형은 뭐예요? 눈치가 있으면 바로 맞출 수 있을 텐데. synthesize, SIZE로 바꾸면 걔가 합성하답니다. 그래서 총합, 총체, 합성이라는 명사가 synthesis예요. 어디요? thesis요. 얘요. 얘는 이론. 베이시스는 뭐 기본? 근간, 기초, 기본. 그리고 이제 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정말 기기묘묘한 내용이 나옵니다. 막 넘길 거예요. 패스요. 상시 복수 파트에서 요거 정도 기억합시다. 학문 이름에는 항상 S가 붙는데 요렇게 얘는 뭐다? 근데 형태는 복수이나 단수다. 그렇지 않겠어요? Mathematics. S가 붙어있지만 수학은 한 과목이잖아. 그러니까
단수 취급을 합시다. 그리고 얘는요. 별표 쳐져 있죠. 스테이테스텍스는 통계학일 수도 있고 통계 수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얘는 맥락에 따라서 단수, 복수가 갈립니다. 그래서 통계학이라는 의미에서 당연히 학문명으로 단수고요. 위와 같은 통계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경우에는 통계 지표를 말하는 거죠. 그럴 땐 복수 취급을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상시 복수들 뭐 되게 복수처럼 안 생겼습니까? 좋은 단어가 있군요. 에헷. 죄송합니다. 아니요, 전 당구를 좋아해요. 네. 네, 당구를 좋아합니다. 안물안궁. 알아요. 그냥 뭐 언제는 물어봐서 말해요. 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지. 폭발하고 있죠? 오늘 너무 말을 많이 안 미침이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는요. 느스와 민스는 단수와 복수 둘 다 그냥 똑같아요. 이때 민스가 뭔 뜻이에요? 도구, 수단. 도구나 수단에 의미하는 means는 단수도 means고 복수도 means입니다. 느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단수도 느수고 복수도 느수예요. 뭐야, 어떤 인간이 한숨 쉬었어? 누구야? 그 다음에 자, 분화 복수. 무왕 넘어갑시다. 마구마구 넘어갑시다. 더 재밌는 게 나와요. 좀 있으면. 복수 어미의 생략 넘어갑시다. 막 넘어가요. 이거 언제 하고 있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되게 묘묘한 내용이 나온다고. 명사의 성.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라틴어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학문이 아니라 언어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불어하고 노어에도 성별이 있고 명사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 독일어를 배웠었는데 독일어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달라요. 그래서 명사에 성이 붙어있는 언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다양한 언어들에. 영어도 그런 특징이 있는데 영어는 그게 잘 표가 안 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별개의 단어로 갈려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영어는. 일반적으로 성별이 없으나. 근데 지키면은 죽어요. 안 지키면 뭐 예컨대 안 지키면 안 되겠죠. 이렇게 여성 웨이터한테 헤이 웨이터 이러면 안 쳐다보겠죠. 성추행에 가깝지 않을까요? 너 이 새끼 내가 등발 좀 있다고 씹어 웨이터라고 했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언제 외우고 있어? 근데 잠깐만 이게 뭐야? 내 거 아니야? 에어컨 저 케이스? 그죠? 시연아 뒤에 리모컨 뒤에 이거 없나 봐봐. 건전지 케이스. 없어요. 이거구나. 뭔가 또 뭐야? 그 다음이요. 통성명사와 중성명사. 넘어갑시다. 마구마구 넘어갈 거예요. 명사의 격. 이제 소유격 정도 볼 건데 143페이지. 원칙이에요. 원칙 되게 간단한 원칙. 사람의 소유격은 일반적으로 명사 뒤에다가 s나 es를 붙인다 라는 거고요. 생명체가 아닌 것의 소유격은 일반적으로 of를 붙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갑시다. 봐봐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겠냐고. 고대 히라빈, 지저스, 모세, 소크라테스, 콜럼버스의 소유격.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걸 붙일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고대 히라빈은 어떤 사람이에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무식함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나도 몰라요. 그리고 넘어갑시다. 이제 소유격의 의미. 별거 없구나. 당연한 얘기 써 있어요. 소유자, 저자, 발명자, 사용 목적, 주격, 관계, 행위의 주체. 여기서 행위의 주체에는 어떤 의미가 조금 강할 수 있을까? 명사의 의미상주어 혹은 동명사의 의미상주어 여기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주어는 원칙적으로 뭘 쓰자라고 옛날에 했었어요. 이 책에서 원칙적으로 동명사의 의미상주어는 무엇이나 미국 구어에서는 무엇도 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책 기준으로 치면. 그죠? 원래는 뭐라고? 소유격이라고. 그죠? 근데 목적격도 많이 쓴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목적격, 소유격 둘 다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갑시다.
별거 없어요. 막 넘어갈 거예요. 146페이지까지 넘깁시다. 그래서 이중소유격. 이렇게 막 넘어가고 있는데 이미 한 타임이 다 가고 있어요. 아, 물론 네가 개소리를 많이 해서 그렇잖아 쌍놈아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어요. 자, 이중소유격에서요. 이런 애들이요. 얘네들은 소유격과 나란히 쓸 수 없다. 근데 여기 지금 한정사라는 표현이 있네요. 우리 한정사에 어떤 거 있다라고 이 단원 맨 앞에서 정리한 것 같아요. 뭐 정리까지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렸었어요. 관사, 소유격, 수량형용사, 지시형용사 이런 애들을 우리가 한정사라고 적당히 부를 거다. 이상한 걸로 싸우지 마 바보들아. 아 10분이에요? 오케이. 시작합시다. 나 무조건 앞에 되는 건 줄 알고. 못하면 오늘 잠 못 잘 것 같아서 4번 거 아 얘를 눈키로 보고 그러면은 K의 X분의 1승이 8이지. K Y분의 1승이 17이지. 이게 나오구나.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유형 자체를 외워두고 나면은 나중에 이해가 되거든.
인생 종이치네. 다리길이라고 자랑하는. 언니 왜 가만히 있어? 아니 말이 섞어. 교과에 왜 우리 주은 언니 앞길을 받아? 야, 얘한테 왜 그래? 아 친구야. 뭐하냐? 어? 12초. 너도 털릴래? 진짜 이거 괜찮아. 왜 그러고 살아? 괜찮아. 원래 인생 그런 거야. 왜 오늘 그렇게 입어? 뭔데? 왜? 아니 패딩을 왜? 난 사람이야. 되게 생각하다. 좀 벗어. 네가 이러니까 계속 잠을 쳐자는 거 아니야? 불린 걸 어떻게 해? 아니, 그럼 네가 네 아, 왜 초콜릿까지 먹었단 말이야? 봤냐? 영화 삐졌어? 그냥 걸어왔어. 아, 물이 여기 있었구만. 거의? 너 이거 덮으면 태극기야. 덮으면 태극기? 아, 파란색이 좀 약하네. 나 재민이야. 지금 알았어? 이건 내 거야. 우리 잼민이들. 애들이 나만 이상한 게 아니네. 애들 다 이상하네. 어? 근데 여기 오늘 방학식 했어요. 방학식 했어? 받아쓰기. 그럼 우리 잼민이들 모두 이제 내일 되게 아침 일찍이 나올 수 있겠네. 아니요? 아, 안 나올 거야? 죽을 예정이에요. 오케이. 괜찮네. 괜찮네. 봅시다. 정신 차려. 이씨. 자, 봅시다. 한정사는 나열해서 쓰지 않아요. 근데 한정사 중에서 지난번에 제가 써드렸던 것 중에 예외적인 애들이 있었죠. 우리나 most 정도 전체를 의미하는 한정사들은 병치할 수 있으나 한정어들끼리는 나란히 쓰지 않는다. 뭐 되게 붙여보면 이상해요. that, any, boy. 이상하잖아. 그죠? 이미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중소유격이라고 불리우는 표현은 왜 나온 거야? 한정어 두 개를 연속으로 쓰고 싶은데 연속으로 못 쓰게 해놓으니까 사이에 꼽사리 어부 하나 끼워 놓은 거죠.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뭐 길게 말해봤자 머리만 아프고. 관사인데 관사는 부정관사, 정관사가 있죠?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해봅시다. 부정관사에서 부정은 뭔 뜻이에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A하고 너 저거 진짜 어하고 너하고를 어떤 상황에 쓰느냐 하면 아 진짜 왜 이래 진짜 언니 뭐 화나셔. 아 얘 좀 조증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얘 이럴 때가 되게 많아 보면. 자 봐봐요. 옛날에 한 아이가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요. a child예요, the child예요. a child인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어쩌고 라고 말할 때는 the child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정관사 너는 우리말로 그 정도로 번역하는 거고 부정관사 어는 한 정도로 번역하는 거죠. 그럼 그런가 보다. 이제 봅시다. 이제 구체적인 쓰임이에요. 하나를 이놈의 고양이 털이 여기까지 따라왔네. 하나를 뜻할 때 one을 의미하는 게 어다. 그 다음에 종족 대표인데 제가 아마 뒤에도 있을 겁니다. 이 책은 공평하게 그러네요. 종족 대표를 의미하는 경우는 얘는 사실
복수형으로 쓸 수도 있고 더로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책에는 종족 대표로 어를 쓴다 그러고 어떤 책은 더를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쓰나 보지 뭐. 그 다음에 복수형을 써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아니 집에서도 고통받는데 여기까지 따라왔어 고양이 털이. 노래하는 네가 더 웃기거든 이상한 놈아. 그 다음에 3번에 a certain 어떤 이라는 의미다. 아까 본 거예요. 고유명사의 보통명사화. 어떤 상황에 쓴다고요? 미스터 존이라는 사람이 아까 뭐뭐뭐뭐라는 사람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 그랬죠. 고유명사가 보통명사처럼. 그 다음에 in a sense 특정한 의미에서는 이 경우에 A는 certain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특정한 의미에서는. 그 다음에 the same이라는 의미가 있다. of an age 우리는 어떤 나이에 존재한다? an age 동일한 나이에 존재한다. We are of a mind a mind 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the same의 의미를 갖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보는 거예요. once a week, twice a week 여기에서 a는 무슨 뜻? 펄의 뜻.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for a time, for a while 그 경우에 어는 뭐예요? 일정 정도, some의 의미를 갖는다. 넘어갑시다. 정관사.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 책이 이제 뒷부분 남은 것 중에서 크게 중요하다고 할 만한 거는 도치하고 비교구문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 나가버릴 겁니다. 책이 너무 두꺼워요. 내용이. 일단 정관사 더는요. 앞에 정해진 거를 다시 칭할 때죠. 그래서 우리말로 뭐라고 칭한다? 그라고 칭하는 게 이 너가 되는 거죠. I met a boy. 나는 한 놈을 만났는데 the boy. 그놈이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그 다음에 너의 용법 중에서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건 요거예요. 더를 붙일 수 없는 명사 앞에도 더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떤 거야? 뒤에 형용사구가 혹은 관계사절과 같은 형용사절이 따라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한정이 될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뭐 될 때요? 수식이 될 때란 얘기죠. 수식어구가 뒤에 따라 붙어 있을 때. 그러니 이때는 뒤에 수식어구를 가지고 있는 명사는 반드시 관사를 너를 붙여줘야 합니다. 예컨대 water is changed. 물질 명사 water는 앞에 관사를 안 붙이는데 water of this well. 물은 물인데 어떤 물, 형용사구 같은 역할을 하는 전명구가 뒤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정관사 더가 붙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나오는 더는 뭐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일 때 더예요. 그래서 여기 볼까요? The post office is near the station. 우체국은 역 근처에 있어요. 그럼 이 역이 무슨 역인지 신림역인지 봉천역인지 서울대입구역인지 신대방역인지 신도림역인지 너도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카타파 너도 나도 아는 경우에 너를 사용한다. 그거 거기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란 얘기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 그 다음에 시간 수량의 단위 크게 중요치 않아 넘어가도 됩니다. 종족 대표 또 나오네요. 응 반가워. 신체 일부 패스. 7번 중요한 용례죠. 유일무이한 것에 사용한다. 그래서 the sun 하나밖에 없는 태양, the moon, the earth, the world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예전에 많이 봤던 그 미국 드라마 중에 이제 왕좌의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마치 삼국시대처럼 내가 왕이야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왕을 칭하는 자의 왕비인 누군가와의 대화인데 그 신하 정도? 부하에 해당한 어떤 녀석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당신을 왕비로 만들어 드릴게요. 였나? 왕비가 되고 싶나요? 였나? 뭐 예컨대. 그래서 Do you want to be a queen? 이런 식으로 물었거든요. 했더니 왕비가 눈가를 부라리면서 The queen 이랬어요.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왕비가 되고 싶어요 에서 queen은 무슨 뜻이야?
여럿의 왕비들 중에 딱 한 명의 왕비죠. 근데 그 여자가 말을 고치면서 말 똑바로 해 싹새끼야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The Queen 이라는 건 뭐야? 나만 왕비다. 그죠? 내가 진짜고 나머지는 짭이야.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중요하다면 중요한 거네요. 서수 최상급 앞에 우리 보통 최상급은 어떻게 표현해요? 더 플러스 최상급, 더 최상급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막간에 나온 김에 물어볼까요? 최상급 앞에는 더를 붙여야 돼요. 근데 더를 안 붙이는 최상급이 있어요. 어떤 때게요? 그러게요. 부사의 최상급에는 더를 안 붙입니다. 형용사의 최상급에는 더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기계, 발명품, 악기명 그런갑다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더의 사용례예요. 이건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중요도로 치면 매우 중요한 놈이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이다. 되게 당연한 소리입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복수 명사 취급을 해요. 형용사 플러스 복수 명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엄밀히 말하면 얘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형용사 플러스 복수 명사인데 단수 명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복수가 없으니까 단수밖에 못 쓰는 거예요. 뭐 이런 개념입니다. 복수가 없어서 단수밖에 못 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the rich, 부자인 놈들, 부유한 인간들이죠. rich people 혹은 rich guys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원래는 복수명사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요. the good and the beautiful 아름다움, 추상이잖아. 그죠? 아름다움에 복수를 붙일 수는 없어요. 추상명사니까.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단수 추상명사로 바뀌는 거다.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용 어구 스킵. 신체 일부 넘깁시다. 고유명사 정관사인데 얘가 지금 이상한 데에 하나 툭 튀어나와 있어요. 강, 바다, 선박, 해협 등의 이름인데 2번에 있는 단도, 군도, 산맥의 이름까지 합해버리세요. 지형의 이름 앞에다가 덜을 붙입니다. 지형의 이름. 그래서 산 이름, 바다 이름, 강 이름, 지형 이름 앞에다가 덜을 붙입니다. 크게 묶어서. 괜히 외울 거 들려 좋을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나라의 이름 중에 연합이나 랜드가 들어가는 친구들. 땅이라는 의미. 뭐가 좋을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영어식 표현으로 독일은 젤머니지만 원어로 독일인들이 칭하는 독일은 노이칠란트죠. 혹은 우리가 보통 네덜란드라고 표현하는 나라는 영어식 표기고 네덜란드의 본국 표기는 뭐예요? 홀란드요. 더치는 네덜란드의 이제 형용사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코리아라고 쓰지만 우리는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걔네들을 원어 표기로 사용하는 경우는 앞에 이렇게 노이츠란트라고 쓰는 경우는 앞에 관사를 붙입니다. 독일어에서도요, 실제로. 그래서 이건 그 비슷한 어원을 가진 언어들의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은 덜을 왜 붙여요? 연합의 의미가 있잖아. 그래서 연합의 의미를 갖고 있거나 랜드, 땅의 의미를 갖는 게 나라 이름에 들어가 있으면 덜을 붙이더라. 그 다음에 원래 English나 Korean과 같은 언어 앞에다가는 관사를 안 붙여요. 근데 뒤에 language라는 명사를 붙일 거면 덜을 붙이는 게 원칙이라는 거고요. 되게 지역적이고 짜잘짜잘하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외우면 좋고 안 외워지면 읽어보고 중요 표시한 부분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스킵할게요. 이제 관사의 위치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외워주시면 좋겠네. 여기, 여기요. 그리고 여기 2번, 3번, 4번 정도. 그래서 요 녀석들은요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말을 표현을 하냐면 강조의 부사라고 부릅니다. 강조의 부사. 얘 왜 여기 있어?
왜 search your work가 예문이 뒤에 so shorter time이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요. 사실 순서대로 치면 3번을 먼저 얘기하는 게 편해요. 3번에 있는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이거 어수는 외워놓읍시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search 혁명. 그죠? 얘는 전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search 혁명. 이 어수는 기억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구조냐면 이 친구들은요. 얘네들은 한정사 중에 전치 한정사라고 불러요. 관사나 다른 정신을 잘 붙잡고 있는 바람직한 학생이구만. 관사나 다른 한정사보다 앞에 위치하는 한정사라고 전치 한정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관사보다 앞에 툭 튀어나오면 그냥 끝이에요. 가만히 보면 뭐라고 할까요? 착한 소년 한 명 뭐라고 하면 좋아요? kind 합시다. 편의상 kind 보이죠? 그죠? 근데 굉장히 라는 표현을 붙이고 싶어요? 앞에 서치가 붙으면 돼요. 서치와 같은 전체 한정사는 우리가 일반적인 어순을 적어놓은 다음에 앞에다가 톡 붙이면 되는구나 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럼 얘네들은 어떨까요? so as to, however과 같은 강조의 의미를 갖는 부사의 경우에는 요 순서에서 형용사하고 관사가 도치된다라고 보통 말해요.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원칙은 그래요. 그래서 전치 한정어가 아니고 강조의 부사가 관사와 형용사가 붙어있는 명사 앞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형용사랑 관사랑 자리를 바꾼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말은 되시기 어렵지만 그냥 표현을 외워버리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so as to가 되는 거고요. so 형어명, as 형어명, to 형어명이에요. 형어명. 그래서 so 형어명을 일단 베이스로 기억을 해놓으시고 사실 so나 to나 의미 거기죠. 너무 느낌이잖아요. 굉장히, 매우. 그래서 so하고 to가 같이 가는구나. as만 껴주자. so 형어명, to 형어명, as 형어명. 요 세 가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압도적으로 얘입니다. so 형어명.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such 혁명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순을 잘 기억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번은 왜 있어? 두 개도 빡빡한데 얘는요. 우리가 되게 쉽게 외울 수 있다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미 잘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할까? 모든 학생들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그쵸? all the students. 이미 잘하잖아요. 근데 all the student에서 단어를 하나 추가해 봅시다. 전치사 of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쵸? 이미 잘하네. all of the students. 끝. of는 생략 가능인 거예요. 그래서 all, double, both. 더블 많이 보이지도 않아요. 어차피 all, both예요. 전체를 의미하는 애들. 그래서 얘네들은 어순이 같이 가는구나. all the라고 해도 되고 all of the라고 해도 되고 똑같은 놈이구나. 그럼 사실상 외워야 되는 건 2번, 3번이겠네. 서치어 혁명류들. 그 다음에 강조의 부사 so as to 류들. 요 두 가지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관사의 생략 넘깁시다.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안 볼 거예요. 관사의 생략인데 여기 관사 왜 써있어? 뭐야? 아까 어디서 봤던 건데 인디 애프터눈 인디 이닝 앞에 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마구마구 넘어가서 대명사로 갑시다. 이 책이 맨 뒤에가 몇 페이지예요? 한 180쪽쯤 돼요. 이거 맨 뒤에가. 오, 더럽게 두꺼워. 이거 몇 쪽이야? 156쪽. 그래도 한 75% 정도. 240이요? 240. 그러면 240 중에 150이니까 38에 24, 8분의 5네? 8분의 3 남았군요. 8분의 1이 15%니까 45%가 남은 거야? 12.5%구나. 선생님 이거 하셨어요? 8분의 1이 12.5% 맞잖아요. 맞지 않아요? 12.5%? 17.5예요? 37.5. 그렇죠. 12.5 곱하기 3을 하면 어떻게 45가 되냐, 이 정신아. 선생님 이거 하세요? 나 원래 고3 2학기까지 이과였는데 수능만 문과를 본 거예요. 변태죠? 그래서 왜 이렇게
문과 선택 과목 따위는 이제 독학 싹 가능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문과 선택 문과 과목 독학 그냥 한 거고요. 네. 그때 이제 그때 그때 이제 제2외국어를 했어야 했거든요. 제2외국어를 1학년 때하고 이제 2학년 때 원래 1년은 더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워가지고. 근데 이제 문과는 좋은 학교들은 다 제2외국어들을 봤어요. 점수를 많이는 안 들어가도. 그래서 해야 돼가지고 그 제2외국어는 야자 시간에 우리 그 당시 되게 감사한 선생님인데 지금 생각하면 나 되게 뭔가 왜 하기 싫어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애는 참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는 아이였는데 선생님이 너 독일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네? 너 독일어 봐야 될 거 아니야? 네. 어떻게 하고 있어? 네? 좀 이런 캐릭터여가지고 선생님이 야자 시간에 저를 끌고 나와서 심지어 과외를 해줬어요. 매일매일 한 2달 정도를 독일어 선생님이 야자 시간마다. 그래서 독일어는 어쨌거나 그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2년 연속으로 독일어는 수능을 다 맞았지만 지금은 독일어를 읽을 줄밖에 모릅니다. 뭐 아무튼 뭐 그렇죠. 그래서 뭐 문과 딸이 뭐 그냥 책 읽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과 과목은 배워야 돼요. 그거 어떻게 독학을 해요. 그죠? 물리투, 화학투 요즘에는 심지어 더 여러분들 거는 저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져 갖고 독학 못합니다. 과학 과목은. 근데 야 글이잖아 글. 문과 애들 선택 과목 사회 탐구 쪽은 글이잖아. 읽으면 그치? 읽었지만 읽히지 않는 기분이 들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읽을 수는 있잖아. 근데 선생님 없이 화학2에 있는 화학식을 읽을 수조차 없잖아요. 그건 이미 읽히지가 않잖아. 그건 기호라서 암호에 가깝죠. 뭐 아무튼 근데 그거 왜 물어본 거예요 갑자기? 이과예요. 너무 계산이 현란하게 하셔가지고. 야 그게 그 산수잖아. 그건 산수. 그게 무슨 이과야. 아까 얼핏 들었어요. 응? 아까 얼핏 들었어요. 선생님 버셨어. 아 그래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인칭대명사 I, my, me, mine 모르는 분 안 계시죠? 모르는 분 계시면 유튜브로 노래를 틀어드릴 겁니다. I, my, me, mine 송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총인칭 넘어갑시다. 이세용법인데요. 앞에 언급한 명사를 받는다. 얘는 이 의미를 철저히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시 대신하는 건 정확히 앞에 언급한 딱 그 명사예요. 그러니까 괄호 열고 써볼까요? 정확히 동일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게 예문이 험악하네요. 마치 제가 쓰는 예문처럼. 자, 친구랑 나랑 눈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럼 I threw 좀 화기애애한 예문을 써봅시다. 나도 맨날 변태 같은 것만 쓰니까 멀쩡한 예문을 떠올렸어요. snowball and he threw it back to me. 그럼 나는 눈싸움에 눈을 던졌어요. 눈덩이를 던졌고 친구는 그걸 나한테 던졌어요. 그럼 여기에서 it은 어떤 눈덩이에요? 내가 던져서 맞은 정확히 그 눈덩이를 똑같이 잡아가지고 이 시방새가 던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 동일한 눈인 거예요. 같은 눈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하고 있냐면 원하고 헷갈려서 그래요. 원은 동종 뭔 말인지 알죠? 같은 종류? 동종의 다른 물건이에요. 그럼 뭐 아래쪽에 빈 공간이 있을 테니까 하나 더 써보면 through인데 threw a snowball to him and he threw
one to me. 이런 의미가 달라집니다.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은. 그냥 볼로 하는 게 더 나았겠다, 의미가. 스노우를 뺄 걸 그랬군요. 아, 왠지 이게 겨울이라서. 그렇죠. 겨울 감성. 자, 봅시다. 뭐 그냥 공이라고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이 문장에서도 공이었으면 내가 친구한테 공을 주고받으면서 야 받아 하고 딱 던지고 친구가 받아서 다시 준 거죠. 근데 아래 건 뭐예요? 친구야 받아, 응 네가 받아, 이렇게 서로 던진 거잖아요. 그죠? 나는 친구에게 공을 던졌고 친구도 나에게 공을 던졌어요. 그럼 서로가 던지면서 피해야 되는 거죠. 못 피하면 지는 거다? 뭐 아니에요. 뭐 그냥 굳이 제가 이렇게 삽질스럽게 현란하게 예를 들은 이유는 원하고 it하고 많이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it은 정확히 딱 그거고요. 원은 같은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장래희망 같은 말을 해보자면 야 나 제네시스 샀어. 응 나도 샀는데 네가 산 차를 내가 그대로 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봐봐. I bought a new car. 나 새 차 샀어. 응. 오. I bought it too. 응 나도 그 차를 샀어. 친구가 차를 사러 가가지고 자동차 이제 딜러한테 요 차 좋네요. 이거 주세요. 계약할게요. 뒤에서 보고 있다가 이 차 제가 살게요. 뭐 이런 거잖아요. 쟤보다 10만 원 더 낼게요. 이거 저한테 파세요. 뭐 이런 의미가 되니까 그 경우에는 뭐예요? it이 아니라 one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it의 쓰임 대표적인 거 가주어, 가목적어가 있죠.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시험해 봅시다. 가목적어가 쓰이는 동사 뭐뭐 있었어요? make 잘한다. M, D, C 요거요? 요거였었죠? KF, C였으면 참 좋았겠는데 T였죠. 기억나요? 맞아요. 가목적어. 근데 이제 제가 설명할 때 MBC가 2번 들어가요. 어디도 MBC 하나 있었죠? 그거 목적어가 아니 뭐래 ing 그렇지. 수여동사에서. 아니 그거 있잖아요 그때 못했어. 그래요. 그러니까 임마 왜 화를 내요? 네가 틀려놓고. 그래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떨 때 쓰는 거냐고. MBC CF송을 쓸 수도 있죠. 헷갈릴 수도 있죠. 그거 화내는 포인트를 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지가 틀려놓고 왜 지가 화를 내고 있는 거야? 헷갈릴 수 있죠. 그렇죠. 사형식 수여동사에서 어떨 때예요? 전치사 for 쓰이는 동사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MBC 도구 CF송인데 그때 MBC랑 요 MBC가 달라요. 그죠? 겹치는 건 make만 겹쳐요. K요? think요. 아 no요. 네. 그래요? 네. B를 쓰고 있네요. make, believe, consider, know. 공간이 모자란다. find, T는 think 됐죠. 뭐. 그러니까 make 빼고는 다 사후류의 동사예요. 물론 find는 인지에 가깝습니다만. 이거요? 얘도 인지동사라서 사용 가능할 텐데 많이 안 나올걸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걸 들진 않는데. 실은 인지, 인식 관련 동사인데 얘를 글쎄요. feel이 이제 어떠하다라고 느끼다, 생각하다, 여기다 하고 consider과 think랑 비스무리한 느낌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예문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feel은. 그 다음에 이제 비인칭 대명사로 쓰일 때 그럼 우리 여기 말하는 비인칭 대명사라는 건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비인칭 주어, it이 있는 거죠. 그쵸? 날씨, 날짜, 시간, 거리, 명암 이런 걸 표현하는 게 비인칭 주어였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저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막연한 상황의 it이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이제 뭐 굳이 이름을 짓자면 상황의 it이라고 해석하고 부르고 이 녀석도 해석하지 않는 놈이에요. 그래서 뭐 짧은 감탄문에 가까운 흔히 쓰이는 표현 keep it up 정도 하면 조금만 더 힘을 내, 계속해 이런 의미예요. 우리 교재에 되게 좋은 예문 있네요. How's it going? 아니네요. 그거 씁시다. 그건 줄 알았더니 잘못 봤네요. 얘는 의미는 How are you죠? How is it going? 이에요. How is it going? 여기서의 it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상황이, 당신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요즘 어때요? 이런 의미. 그래서 뭐 굳이 이런 문장이 예문이 아니더라도 종종 가끔 보입니다. 가끔. 그래서 해석이 되지 않는 it인데 비인칭 주어가 아닌데 목적어 자리에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keep it up 이런 놈처럼. 그 다음에 it, that 강조 구문. 그럼 it, that 강조 구문은 우리가 만드는 건 이제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예문이 있으니까 예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I bought book yesterday. 얘는 부사네요. 표시를 굳이 하자면 adverb adv라고 써보면요. 그럼 얘는 뭘 강조할 수 있다? 주어, 목적어, 부사구를 강조할 수 있다. 그럼 편의상 주어 강조를 1번, 목적어 강조를 2번, 부사 강조를 3번이라고 한다면 주어를 강조한 문장 It was I 이게 1번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목적어를 the book을 강조한 문장 It was the book 이게 2번이 되는 거고, 부사구를 강조한 문장 It was yesterday 이렇게. 왜요? 왜요? 뭐 이상한 게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럼 만드는 법은 어렵지 않았잖아요. 우린데 예전에 꽤 길게 한번 설명하지 않았나? 이거? 그쵸? 그럼 It was I that bought the book yesterday에서 이 it that 강조 구문의 that은 어떤 특징을 지닌다? 뒤에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잖아요. 그죠?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구나. 그러니까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구나. 그리고 강조하는 대상, 문장 구조상으로 따지면 대절의 수식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요 아이가 사람이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사람, 그래서 뭐로 바꿀 수 있다? who로 바꿀 수 있다. 두 번째로 it was the book that 하면 마찬가지예요. I bought the book에서 book이 앞으로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 대절 뒤에는 당연히 뭐가 없겠어요? 목적어가 없겠죠. 그럼 공간이 모자라니까 치웁시다. 주어, 동사는 있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이고 that 앞에 있는 the book은 사물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that은 뭘로 바꿔도 괜찮겠다? which로 바꿔도 괜찮겠다. 그래서 it was the book which I bought 해도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it was yesterday that 여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는 완전한 절이네. 그럼 완전한 절이라는 점에서 얘는 관계 부사의 성질을 갖고 yesterday는 시간의 개념이니까 뭘로 바꿀 수 있구나? when으로 바꿀 수 있구나. 그래서 문장의 형태에 따라서 it, that은 it, who, it, whom, it, which, it, when 하나 더 있네요. 장소를 나타내면 뭐도 돼요? it, 관계부사, 장소, where 이라고 써도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의문문 강조 마찬가지입니다. 의문문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구 강조하면 돼요. 똑같이 it, that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친절하게 순서가 지금 쓰여 있어요. 해볼까요? Did you send me the flower?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이런 형태인데
얘 평서문으로 바꾼 거예요. You sent me the flower. 사형식 평서문으로. 그 다음에 얘 강조 구문으로 바꾼 거죠. It was you that sent me the flower. 그럼 얘는 뭘 강조한 거야? 주어를 강조한 거네요. 그럼 이걸 의문문으로 바꿔요. 비동사 있으니까 was가 앞으로 튀어나와요. Was it you that sent me the flower? 근데 뭐 이렇게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그냥 Did you send me the flower에서 주어를 강조해봐라. Was it 주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It was 주어 강조할 때는 그죠? 목적어 강조할 거면 was it 목적어 that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나만 될 것 같은 게 아니죠. 봐봐요. 그게 뻔하잖아. it that 강조 구문은 어떤 식으로 써요? it is 어쩌고 that이잖아. 그죠? 그럼 의문문의 형태는 물론 과거형이면 was겠지만 그럼 얘 의문문 형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was나 is, it, 강조어, that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럼 you를 강조할 거예요. 여기서 was it you that sent me the flower 하면 되는 거고 뭐냐? me를 강조하고 싶어요? was it me that you sent the flower 이러면 되는 거죠. 괜찮겠죠? 넘어가 봅시다. 진주어, 가주어와 강조 구문의 구분법. 이걸 뭐 이렇게 구분해도 상관없지만 일단 이때 강조 구문의 경우는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에서의 it, that은 그 that이 뭐예요? 가주어, 진주어절에서 보이는 that은 어떤 that이야? that은 종류가 많죠?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결과 부사절을 이끄는 부사절 접속사. 그럼 어떤 that이에요? 이 that의 that은? 접속사 that. 무슨 접속사 that?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그렇죠? 그러면 되게 당연한 얘기가 쓰여 있는 거예요. 어디 갔냐? that절을 이 자리에 놓아도 문장이 성립함. 굉장히 당연한 소리죠. 왜? it,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는 건 원래 that절이 주어였던 거야. 너무너무 길어서 그 자리에 it을 바꿔치기 한 거잖아요. that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들어가도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it is that을 생략하면 당연히 문장이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면 뭐냐? that 이하의 절만 떨렁 남게 되니까. 그 다음에 소유 대명사를 봅시다. 소유 대명사는 아시겠죠? mine, yours, his, hers. 그렇죠? 요건 넘어갑시다. 이중 소유격은 뭐였어요? 명사 of 소유 대명사 이렇게 사용하는 걸 말한다. 대표적으로 a friend of mine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격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 own이구나. house of my own 혹은 my own 명사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그런가 보다. 좀 중요한 녀석은 제기대명사겠죠. 이 녀석 제기대명사가 그나마 제일 중요하겠네. 대명사 파트에서는. 그럼 제기대명사의 의미 얘는 뭐 문법 용어는 자꾸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갖고 다시 돌아올 귀자예요. 다시 돌아온다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때린다 이렇게 하면 나의 행위가 나에게 돌아오진 않아요. 물론 내가 너를 때렸을 때 화난 네가 날 때릴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동사의 행위는 어디로 전송이 돼요? 말이 이상해. 목적어에게 전송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목적어를 동사의 행위가 전이 되는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죠. 목적어란 동사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이다. 혹은 동사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와 동사는 주어와 목적어는 일반적으로는 달라야 맞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제기대명사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제기용법이다. 그럼 제기용법은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대상인 경우에 사용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주어는 꼭 문장의 주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요 주어에는 의미상 주어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상 주어라는 건 뭔 말이냐면 이런 경우에요. 문장을 아주 기계적으로만 따지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필이 목적격 보어예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힘이나 himself는 얘는 뭡니까? 원형 부정사 kill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쵸? 나는 시켰어 걔한테 누구를 죽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kill 뒤에 오는 him or himself는 kill의 목적어예요. 그럼 봐봐요. kill이라는 행위를 하는 의미상 주어는 누구예요? 목적격 보어의 의미상 주어는 뭐예요? 목적어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오형식 문장 되게 많죠. I want you to go home. 4분 남았네요. 그러면 원래는 I want to go home. 이거 이렇게 말하면 몇 형식이에요? I want to go home. 3형식이에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하면 누가 집에 가고 싶은 거야? 내가 집에 가고 싶은 거죠. 그럼 너희가 집에 가는 걸 내가 원한다 하려면 투부정사 앞에 뭘 붙여주면 돼? 의미상 주어를 붙여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3형식을 의미상 주어를 추가하면 I want for you to go home이 되는 거죠. 아, 거기서 for이 똑 떨어지면 I want you to go home에서 5형식이 되는 거다. 그쵸?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이제 목적격 보어의 투부정사 용법이 명사냐 형용사냐 할 때 이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투부정사 목적격 보어는 사실은 목적어였다 라는 설명이 방금 제가 얼핏 한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I want for you to go home. 그럼 for you는 의미상 주어고 투부정사가 목적어잖아. 거기서 for이 떨어지면 5형식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을 생각해 봤을 때 얘는 원형 부정사예요. 부정사는 준동사로 자체의 목적어나 보어를 가질 수 있죠. 이 녀석의 목적어, 말하자면 kill의 목적어가 him 아니면 himself가 들어가는 거고, 그럼 이 녀석의 주어가 뭐야? 얘의 주어가 또 힘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정사는 그냥 주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주어라 해? 의미상 주어라 하죠. 그럼 우리가 굳이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의미상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힘 뒤에 오는 힘이나 himself는. 그러면 나는 걔한테 자살하라고 그가 자살하도록 시켰어. 그 경우는 뭐가 들어가야 돼? 힘과 himself가 동일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I made him kill him 이렇게 하면 이 힘이랑 같은 사람이 아닌 거야. 그죠? 얘한테 얘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 힘과 이 힘이 동일하다면 himself를 써야 되는 거고, 이 힘과 이 힘이 서로 다르다면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제기대명사를 쓸 필요 없이 이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적어하고 여기에 있는 힘하고 목적어에 있는 힘과 같지 않은 경우, 이걸 써야 되는 경우는 목적어에 있는 힘하고 이 himself가 동일 인물인 경우 가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명사 대명사 명사 관사 파트는 그냥 형광펜 표시한 부분 위주로 읽어보시고요. 어려운 거 있으면 뭐 아무 때나 카톡 하세요. 어차피 오전만 제외하면 전 아무 때나 카톡을 받으니까 항상